자, 제 7장입니다. 7장에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제 7장은 지금 현존하는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루고자 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7장의 내용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7장에서는 제어 메모리라고 하는 별도의 메모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제어 메모리에 있는 제어 워드들, 즉 제어 신호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그 제어 메모리에 대한 주소 시퀀싱, 주소를 어떤 식으로 시퀀싱 해가지고 주소를 얻어내가지고 해당 명령어에 대한 제어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어 메모리에 있는 제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어 장치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를 설계하는, 즉 뭐 명령어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게이트하고 와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어 장치를 우리는 하드와이어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5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 기본 컴퓨터 명령어들을 실제로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체과제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나왔던 과제 2, 별도의 옵션 과제에서도 있었죠. 이런 방식에서는 명령어 전체에 대해서 각 컴포넌트들, 즉 뭐 레지스터라든가 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플립플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 뭐 디코더, 뭐 타이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게이트하고 와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제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드와이어 제어 장치라고 한다고 금방 얘기했었죠. 일상적인 논리 회로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버스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버스를 사용할 때 보게 되면은 버스에 들어가는 그 멀티플렉서 입력 신호 S0, S1, S2가 있었죠. 그 값이, 그 비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레지스터에서 어떤 레지스터로,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컴포넌트로 데이터가 전달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각 레지스터도, 그리고 디코더들도, 그리고 멀티플렉서들도 전부 다 특정한 어떤 비트들을 가지고서는 뭐 로드를 하든지 아니면 클리어를 하든지 아니면 전송을 하든지 뭐 세이브를 하든지 뭐 로드를 하든지 하는 이런 동작을 합니다. 이런 각 컴포넌트들, 레지스터나 아니면 버스나 아니면 디코더나 아니면 멀티플렉서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트들, 요 비트들을 모았을 때 우린 이것을 제어 워드라고 합니다. 이 제어 워드들이 각 명령어의 그 타이밍마다, 예를 들면 뭐 add 명령이 있다 그러면 add 명령이 이제 t0, t1, t2까지 패치 사이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t3, t4, t5가 있겠죠. 각각의 타이밍 때마다 필요로 하는 그 디코더나 멀티플렉서나 아니면 버스의 그 제어 비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어 워드라고 그러고, 그런 제어 워드들이 타이밍 T0, T1, T2, T3, T4, T5에 대해서 각각 적절하게 제어 워드가 각 컴포넌트 들어가야지만 제어가 수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제어 워드라고 하는 것, 제어 비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특정 명령어가 있으면, add라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T0부터 T1, T2, T3, T4, T5까지 결국은 정해진 비트를 딱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런 비트들, 특정 명령어에 대해서 특정 타이밍에 쓰는 그런 비트들을 갖다가 미리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타이밍마다 그 저장된 비트를 가져다가 각 컴포넌트에 확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을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방식이라고 하고, 그럴 때 이 제어 워드들, 제어 비트들이 저장된 그 형태를,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형태를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제어 장치를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7-1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어떤 명령어를 내가 이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럼 어쨌거나 패치 사이클, 즉 T0부터 차례차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T0에 수행해야 되는 제어 비트가 있고 T1에 수행하는 제어 비트가 있고 T2에 수행하는 제어 비트가 있다. 그런 제어 비트들이 어떤 메모리, 여기서는 제어 메모리입니다. 제어 메모리에 따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제어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명령을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명령이 사용하는 동작되는데 사용되는 명령어 비트가 도대체 제어 메모리에 몇 번째에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해야 될 명령이 몇 번지, 제어 메모리에 몇 번지 명령인가를 갖다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 제어 메모리의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주소를 제어 메모리에 연결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데이터 나오겠죠. 그래서 튀어나온 데이터, 컨트롤 데이터 레지스터에 결국은 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값이 나올 텐데 이 컨트롤 데이터 레지스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해당 타이밍에서 필요로 하는 제어 워드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어 비트들. 그래서 이 제어 비트들을 컨트롤 워드죠. 요거를 각각의 컴포넌트, 디코더나 아니면 멀티플렉서나 버스나 레지스터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T0가 수행됐다. 그럼 T1에 해당하는 또 제어 비트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 제어 명령, 제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제어 메모리 주소를 찾아서 제어 메모리에 접근하고 그 제어 메모리에 있는 제어 데이터를 다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컨트롤 메모리예요. 여기에 제어 워드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컨트롤 메모리에 몇 번지에 내가 원하는 제어 워드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러한 장치, 요걸 시퀀서라고 얘기합니다. 시퀀서. 표시를 하도록 하죠. 예, 시퀀서. 요게 이제 바로 다음 명령어, 즉 다음 타이밍이죠. 지금 현재가 T0였으면 그 다음은 T1, 지금이 T1이었으면 그 다음은 T2에 수행해야 될 그러한 제어 워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제어 워드의 주소를 찾아내는 게 바로 요 시퀀서예요. 제어 메모리야 뭐 이건 그냥 롬, 그냥 메모리니까 그냥 부품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요 시퀀서는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시퀀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시퀀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제어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를 갖다 구동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켜질 때에는 제일 처음에 메모리의 몇 번지에 찾아가서 그 몇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하는 그런 초기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부트 스트랩에서 사용하는 초기 주소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딱 부트할 때 메모리 번지로 점프하는 그 메모리 주소, 어디로 점프하냐는 거죠. 그 주소를 우리는 초기 주소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롬바이오스 주소예요. 롬바이오스 내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거는 컴퓨터가 처음에 설계될 때, 즉 하드웨어가 만들어질 때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IBM PC 컴패티블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PC 같은 경우에는 0x FFFE 0라고 하는 그러한 주소로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팅이 되면은 이 CPU의 프로그램 카운터는 무조건 저 번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번지로 가서 거기에서 만약 간접 주소면 한번 주소를 더 가고 직접 주소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명령이 있겠죠. 그럼요. 패치를 해서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간접 주소도 있죠. 이때 이 주소로 간다. 그러면 그 주소로 가서 거기 명령어가 있겠죠. 그 명령어를 가져다가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명령어가 도대체 제 메모리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제 워드를 가지고 와야지만은 되는가 하는 걸 결정하는 게 바로 시퀀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일단 명령을 패치를 하고 T0, T1, T2에서 그 다음에 T3에서 유효 주소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T4에서 명령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수행할 때 그때
마이크로 연산, 애드면 애드, 뭐 로드 어큐뮬레이터, 로드 어큐뮬레이터, 아니면 세이브 어큐뮬레이터,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뭐 ISZ, ISZ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로 한 제어 워드를 갖다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 워드를 가져다가 각각의 컴포넌트에다가 필요로 한 비트를 넣은 다음에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어 워드를 갖다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바로 컨트롤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지에 내가 원하는 마이크로 연산에 해당하는 제어 워드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CAR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CAR은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주소값이 들어가면은 그 즉시 메모리가 접근되고 그리고 결과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CAR에 어떤 값을 집어넣냐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제어에서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먼저 분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분기라든가, 즉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컨트롤 메모리 몇 번지로 가라. if 참이면은 몇 번지, if false면은 몇 번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아니면은 OP 코드로부터 그냥 바로 매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명령이 add 명령이다. 그럼 add 명령은 어떤 OP 코드에 의한 매핑 메소드에 해가지고 add 명령은 예를 들면 0x 뭐 0030번지다.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명령은 매핑 방법에 해가지고 0x 00 뭐 70번지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매핑입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도 함수 호출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브루틴 콜이 있는데 서브루틴 콜 한 다음에 리턴하는 경우, 원래의 제어 메모리, 예를 들면 제어 메모리에 현재 요 번지에 있는 제어 워드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어 워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번지를 하나 증가시키거나 하는 것이고, 만약에 서브루틴 콜을 해가지고 딴 데로 갔다 이렇게 그랬는데 서브루틴 콜하고 나대로 리턴했으면 바로 그 다음 번지로 와야겠죠. 예, 그럴 때 그런 다음 번지를 갖다가 저장하는 또 별도의 장치가 또 있어가지고 서브루틴 콜하고 리턴하는 그런 주소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인크리먼트, 무조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어워드 다음 주소에 있는 제어워드를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어 메모리 주소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컨트롤 메모리가 접근되고 거기서 제어워드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비트짜리인데 그 제어워드 중에 어떤 거는 상태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분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직접 제어하는, 즉 디코더에 의해 가지고 명령어의 그 게이트를 직접 제어하는 그러한 제어 비트도 있습니다. 예, 이것들 다 합쳐 가지고 제어 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겠죠. 그럼 도대체 다 알겠으니까 도대체 제어 워드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 하는 게 궁금할 겁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시퀀서, 이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그램 시퀀서입니다. 이 전체가 시퀀서인데, 시퀀서 안에 이제 제어 메모리가 들어있죠. 이 시퀀서에서 다음 제어 메모리 주소를 결정하는 방식이 뭐냐 하는 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매핑이냐, 아니면 브랜치냐, 아니면 컨디션이냐, 아니면 서브루틴 콜 리턴이냐. 그리고 이러한 그 시퀀서의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SBR이 있고, 그리고 인크리멘터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나 증가할 때는 인크리먼트 출력을 사용하고, 서브루틴 리턴이면은 서브루틴 리턴을, 그리고 매핑은 매핑, 브랜치면 브랜치를 하는데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요 멀티플렉서 입력이 있죠. 그거는 브랜치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브랜치 로직도 컨트롤 메모리의 값의 일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쯤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아마 5장의 악몽이 기억날 겁니다. 아, 이거 5장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7장은 더욱더 모르겠다. 하지만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다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한번 다음을 보도록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시퀀서의 구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군데를 지워버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갈 컴포넌트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보기가 나옵니다. 뭐 1, 2, 3, 4 나옵니다. 그때 CA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이런 컴포넌트들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납니다. 꼭 외워둬야 돼요. 자, 앞에 얘기한 그 마이크로프로그램 시퀀서는 다음번에 사용할 지금 명령어 말고 다음 명령어 즉 다음 타이밍이죠. 다음 타이밍에 사용할 제어 워드가 어느 제어 메모리에 몇 번째 있는지 알기 위해서 넷 중에 한 가지 경우에서 CAR 값을 즉 컨트롤 메모리의 주소를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뭐였었죠? 벌써 이제 페이지 안 넘기 외워야 되죠. 첫째, 분기하는 경우. 두 번째, 매핑하는 경우. 세 번째, 서브루틴 콜 리턴하는 경우. 네 번째, 그냥 인크리먼트 하나 증가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조건 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조건 분기라고 하는 것은 상태 비트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겁니다. 뭐 U, I, S, Z라고 하는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또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그 주소, 제어 메모리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매핑입니다. 매핑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명령어의 OP-코드, 여기 보기 OP-코드가 4비트가 있죠. 실제로 3비트입니다. 4비트가 있는데 이 제어 메모리의 주소를 바로 이 OP-코드로부터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매핑이라고 합니다. 자, 제어 메모리는 현재 128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워드는 지금 20비트예요. 이거 기본 컴퓨터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 컴퓨터는 20비트의 제어 워드를 128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제어 메모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메모리가 128이기 때문에 그럼 몇 비트, 그 주소가 몇 비트예요? 2, 4, 8, 16, 32, 64, 128, 7비트죠. 그러므로 7비트짜리 제어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잠시 정리하도록 하죠. 이 컨트롤 메모리의 크기가 128 워드란 얘기인 것은 결국은 CAR 즉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크기가 7비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7비트의 주소를 갖다가 사용해서 제어 워드를 저장한다면은 이 OP-코드로부터 7비트 주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규칙 간단합니다. 앞에다가 한 비트 붙이고 뒤에다가 2비트 붙여요. 왜 뒤에다 2비트 붙이느냐? 한 명령어의 그 마이크로 그 동작마다 즉 타이밍마다 최대 4개까지의 4가지의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어떤 명령어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애드 명령이 있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T0, T1, T2, 그다음에 T3, T4, T5, T6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해야 될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T0, T1, T2, T3, T4, T5, 뭐 T6까지 있다. 치면은 패치 사이클 T0, T1, T2를 제외하고라도 그리고 T3는 뭐 가접 주소니까 제외한다 치더라도 T4, T5, T6 최소한 3개는 있잖아요. 그러면 3개의 제어 워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3개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 3개, 7개 이런 식의 숫자는 없습니다. 항상 2의 배수 2개, 0개 아니면 2개, 아니면 4개, 8개, 16개 이렇게 나가지 뭐 1, 뭐 3, 뭐 4, 7, 9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그냥 앞자리 0, 2, 4, 8 이렇게 나갔지 뭐 2, 4 나간 다음에 5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8 나온 다음에 9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명령어가 사용되는 그 제어 타이밍이 2의 n승 개로 만들어지게 해서 2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 타이밍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6비트가 됐죠. 근데 한 비트가 모자라잖아요. 제어 메모리 7비트니까. 그래서 맨 앞에 0을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0 하나 붙이고 뒤에다가 0 2개 붙이는 요 값을 갖다가 바로 제어 메모리 주소, 즉 요 명령 011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에 해당하는 제어 메모리 주소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명령어에 예를 들면 T4, T5, T6가 있다. 그렇다면은 T4는 이 주소에, T5는 010101번지에, T6는 010010번지에, 혹시 T7이 있다면 01010111번지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명령어가 가지는 제어 워드의 최대 크기가 3개인 경우, 1개의 명령어, 이런 명령어가 사용해야 될 제어 워드가 3가지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3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2비트로 제어 메모리를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4개씩 간격을 띄워가지고 각각의 명령어마다 제어 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매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핑이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간단히 생각하는 게 앞에다가 한 비트 붙이고 뒤에다 두 비트 붙여가지고 OP-코드의 총 비트 수를 갖다가 OP-코드의 값과 합쳐가지고 7비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서브루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코드들을 갖다 서브루틴화 시키는 그러한 제어 워드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런 서브루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제어 장치에서의 서브루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당연히 모든 명령어가 다 수행해야 되는 거. 뭐죠? 패치죠. 패치 T0, T1, T2는 무조건 다 모든 명령어 다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치 같은 거 또는 간접 주소를 갖다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든 명령에 상관없이 똑같은 그런 제어 장치를 써야 되니까 그런 동일한 제어 코드들은 아예 서브루틴화 시켜가지고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브루틴으로 간 다음에 다시 원래 명령어의 그 제어 메모리 주소로 돌아오고 싶으면은 그 주소는 SBR이라고 하는 그러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 제어 메모리 주소를 결정할 때 만약에 서브루틴 콜 안에 다시 오는 경우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을 가져다가 제어 메모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원래 돌아올 자리로 제어 메모리 자리로 돌아와서 그 값을 읽어서 제어 워드를 내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러한 시퀀싱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제어 워드 메모리를 설계하는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어 메모리는 128 곱하기 20 짜리를 사용합니다. 128 워드의 롬이고 한 워드당 20비트입니다. 그 20비트짜리 128 메모리 워드를 담고 있는 컨트롤 메모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앞에 이제 보면은 요 컨트롤 메모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리고 역시 요 부분, 요게 바로 128 곱하기 20짜리 메모리입니다. 요새 뭐 4기가, 뭐 8기가, 16기가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제어 메모리 그렇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한 워드의 비트 수가 좀 특이하죠. 20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 20비트인지는 이제 차차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있고, 한마디로 CPU 보게 되면 메인 메모리 있고, 그리고 어큐뮬레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ALU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어드레스 레지스터.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어떤 주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소에 의해 가지고 메인 메모리 접근돼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MBR이 있습니다. MBR이 있어 가지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죠.
MBR이 있어가지고 이 MBR에서 나온 값을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집어넣는 것인데 여기서 MBR을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메모리 접근을 하려면 AR 레지스터에 이제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컨트롤 메모리에 접근하고자 한다면은 CAR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에다가 주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본 컴퓨터에 메인 메모리 접근할 때에는 16비트 메모리를 썼죠. 그렇지만 이 컨트롤 메모리의 경우에는 총 얼마? 예, 7비트의 주소를 씁니다. 자, 이러한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할 단계인데 5장에서 얘기했던 명령어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많으니까 이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이 4가지의 명령을 갖다가 따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즉 add, branch, store, exchange라고 하는 명령이죠. add는 그냥 add고, 예, 메모리 값을 갖다가 accumulator 값을 더하는 겁니다. branch는 if문이죠. 다시 말하면 unconditional branch, BUN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accumulator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effective address, 현재 effective address 값을 갖다가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가지고 다시 말하면 명령어에 있는 그 주소로 점프해 가는 거죠. 스토어는 현재 accumulator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exchange는 좀 특이하죠. 요거 실제로 많이 쓰긴 하지만은 좀 명령어로서는 특이한 명령인데 현재 accumulate에 있는 값을 갖다가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갖다가 accumulate에서 다시 넣는, 다시 말하면 메모리에 있는 값하고 accumulate에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4가지 명령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명령으로 좀 바뀌었어요. OP 코드가 4비트이고 11번부터 14번까지죠. 15번이 인다이렉트 다이렉트이고 그래서 어드레스가 총 11비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12비트였죠. 원래 12비트이고 그리고 이 12비트짜리 어드레스에 의해 가지고 OP 코드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12비트 즉 4096 워드를 갖고 있는 메모리를 사용합니다만은 이 예에서는 11비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메모리 크기가 4096이 아니고 2048, 즉 11비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당연히 0번부터 10번까지 11비트일 것이고 프로그램 카운터도 11비트가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20비트에 그러면 이제 그 제어 메모리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제어 메모리의 내용을 우리는 마이크로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명령어들이 20비트로 되어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처음 3비트, 그 다음 3비트, 그 다음 3비트 총 9빌드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필드입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란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될 때 각 타이밍마다 수행되는 레지스터 전송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걸 표시하는 게 바로 F1, F2, F3 필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비트의 CD가 있어요. CD는 컨디셔널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BR은 브랜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드레스는 제어 메모리의 주소 7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F1, F2, F3는 뭐냐? 여기 오른쪽에 테이블 치다시를 보게 되면 F1, F2, F3가 나와 있죠. 여기에 각각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나타내는데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을 갖다가 3비트에 코드를 표시한 겁니다. F1 같은 경우에는 0011 그러게 되면은 AC는 AC 플러스 DR, 즉 뭐예요? 더하기죠. add입니다. 101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AC는 0, 즉 클리어 어큐뮬레이터. 표시를 좀 하면서 해야겠네요. 그리고 011 같은 경우에는 AC는 AC 플러스 1, 즉 어큐뮬레이터를 갖다 하나 증가시킨 거죠. 인크리먼트 어큐뮬레이터. 100 같은 경우에는 DR을 AC에 집어넣는, 즉 DR to AC. 101 같은 경우에는 DR에 0부터 10까지, 즉 주소 부분이죠. 주소 부분을 갖다가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집어넣는 겁니다. 즉 DR to AR. 110 같은 경우에는 PC 값을 AR로 보내주는 PC to AR이 됩니다. 그리고 11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지스터 값을 갖다가 메모리에 저장하는, 즉 라이트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F1에서는. F2는
001 같은 경우에는 AC는 AC-DR, 즉 백이죠. 예, 그리고 010 같은 경우는 H는 H하고 Dr을 OR하는 거, 즉 OR이죠. 마찬가지로 AND, 그 다음에 메모리 값을 갖다가 데이터 레이스 가져오는 read,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값을 갖다가 데이터 레이스로 보내주는 H2DR, DR을 하나 증가시키는 인크리먼트 DR, 그리고 PC 값, 주소 값을 갖다가 11비트를 데이터 레이스에 11비트로 보내주는 PC2DR,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F3 같은 경우에는 AC는 AC하고 DR을 갖다 익스크루시브 하는 거, 컴플리먼트, 쉬프트 레지스터, 쉬프트 레프트, 쉬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PC, 그 다음에 AR2 PC 같은 이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5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레지스터 전송 명령이었죠. 이 전부 다 이게. 그런 것들을 F1 그룹, F2 그룹, F3 그룹은 나누는 겁니다. 이 F1, F2, F3를 나누는 기준은 이거는 컴퓨터 설계를 하는 설계자들의 어떤 센스인데 이 마이크로 명령이라는 것은 F1, F2, F3가 세 개가 동시에 표현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제어워드, 20비트 제어워드 나왔을 때 동시에 세 가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세 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F1, F2, F3는 가급적이면 동시에 수행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서로 같은 그룹에 놓는 게 좋겠죠. 같은 그룹에 놔야지만은 각각 서로 다른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안 나겠죠. 만약에 어떤 명령이 이걸 수행하는데 동시에 이걸 수행하려고 한다.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같은 그룹에 놔가지고 동시에 F1하고 F2로 나눠져가지고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듭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처럼 AC는 AC 플러스 DR 그리고 AC는 AC 마이너스 DR처럼 이거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냥 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서로 충돌이 날 만한 그러한 명령들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은 같은 그룹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이 안 날 만한 것들은 서로 다른 그룹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 잘 나누는 것이 설계자의 센스입니다. CD는 네 가지예요. 00, 01, 10, 11. 조건은 if문의 조건을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조건을 따지는 것인데 만약 CD가 00이다. 그러면 항상 결과는 참이에요. 즉 조건의 결과가 참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unconditional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무조건. CD가 01이면은 데이터 레지스터의 15번째, 15번 비트를 봅니다. 즉 16번째 제일 최상위 비트를 보는 거죠. 뭐예요? 최상위 비트가 이거죠. 물론 이건 명령 레지스터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IR을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 레지스터 다룹니다. 그랬을 때 최상위 비트가 1이면은 인다이렉트, 0이면 다이렉트 주소인 것이죠. 어큐뮬레이터의 최상위 비트 15번 비트, 다시 말하면 16번째 비트를 1로 하면은 어큐뮬레이터의 최상위 비트가 1이면 음수죠. 최상위 비트가 0이면 양수죠. 즉 사인 비트입니다. 어큐뮬레이터 값의 사인 비트. 그리고 CD가 11이면 어큐뮬레이터 값이 제로, 제로인 조건을 보는 겁니다. Z냐. 만약에 Z가 1이면은 뭐예요? A씨가 0이냐 물어봤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참이란 얘기니까 A씨가 0이란 얘기죠. 1이면 Z는 참이란 얘기입니다. Z가 이 값이 0이면은 A씨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제로가 아니란 얘기죠. 요런 논리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A씨가 0이면은 Z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Z냐, 즉 제로냐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조건이 제로냐? 그래서 yes는 A씨가 제로인 경우가 yes인 거죠. 그러니까 Z가 1인 경우가 어큐뮬레이터가 0인 경우입니다. 그 Z가 0인 경우가 어큐뮬레이터가 0이 아닌 경우예요.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브랜치는 이 조건을 따졌을 때 이 조건이 참이면은 어디로, 거짓이면 어디로를 따지는 겁니다. 즉 조건이 참 1이면은 또는 0이면 각각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BR 필드가 00이에요. 그럼 점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점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점프한다? if 컨디션이 1이면 즉 앞에 CD 필드가
CD 필드 검사해 봤더니 그게 결과가 어쨌든 간에 참이다, true다. 그렇다면은 CAR 값은 여기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요 제어 워드의 어드레스에 있는 주소가 네가 지금 다음에 가져야 될 제어 워드의 주소다 하는 뜻이죠. 만약에 컨디션이 이게 CD 필드의 값의 결과가 제로다, 즉 false다. 그렇다면은 그냥 그 다음 거, 현재 CAR 주소의 다음 주소 걸 가져와라는 얘기입니다. BR이 01이라면 이건 서브루틴 콜이에요. 콜이니까 이 콜에서 가는 이 주소, 요 주소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AD 값을 CAR로 보냅니다. 그 대신 그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그 제어 워드의 주소 CAR 플러스 1을 갖다가 SBR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할 때 이 값으로 CAR 플러스 1로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0이라면, 즉 CD 필드의 결과가 false라면은 그냥 그 다음 거. 리턴은 아까 콜 했었죠. 콜 했을 때 리턴 되게 되면은 SBR 값을 갖다가 CAR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true false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리턴하게 되면 그대로 리턴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BR 필드가 11이다. 요거 잘 받아야 돼요. 11이다. 그렇다면 이건 매핑을 한 얘기예요. 즉 명령어 OP 코드로부터 제어 워드의 주소를 갖다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CAR에 2, 3, 4, 5번 비트는 데이터 레지스터, 즉 명령어가 들어있는 비트겠죠. 거기에 11, 12, 13, 14 번이 될 것이고, 즉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CAR의 제일 처음 비트와 그 다음 비트, 즉 제일 오른쪽에 첫 번째, 두 번째 비트, 그 다음에 6번 비트, 즉 제일 왼쪽 거죠. 그것은 0으로 만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핑이었죠. 앞에 페이지 보게 되면은 매핑이 CAR에 들어가야 될 값이 뭐였어요? 요거는 OP 코드고 그대로 오고, CAR에 0번, 1번, 그리고 6번, 요 세 개가 다 0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AR에 0번, 1번, 6번 요걸 0으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거는 데이터 레지스터, 즉 명령어에 4비트를 집어넣는다. 이게 매핑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번지에 가면은 제어 워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워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비트가 나왔을 때 그때 수행해야 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하고 하나나 둘이나 혹은 세 개까지 동시에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조건을 검사해 봤을 때 조건이 true면은, true인 경우 뭐였어요? CD가 00이면 무조건 true죠. CD가 01이면 indirect가 1일 때, CD가 10이면 sign이 1일 때, 즉 음수일 때, 11이면 어큐레이터 값이 0일 때, 그럴 때 1이에요. 그럴 때 BR 값에 의해 가지고 true면은 1위로, false면 1위로 제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명령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4개 명령어 봤죠? add 명령, branch 명령, store 명령, exchange 명령, 이 4가지 명령에 대해서 여기 각각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여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제어 워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1, F2, F3와 CD와 BR과 AD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20비트의 마이크로 명령어, 즉 제어 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어 워드, 즉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어 보겠는데, 일단은 모든 명령어가 수행되려면 먼저 패치를 수행해야 되니까 이 패치를 수행하는 그러한 제어 워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패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T0에서는, 이게 T0죠. PC 값을 AR로 보내고, 그 다음에 T1에서는 그 AR 값에 의해서 지정된 메모리의 값을 DR로 가져오고, 그리고 PC는 하나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DR에 0부터 10까지, 즉 11비트 갖다 AR로 보내고, 그 다음에 CAR에 2에서 5까지, 그리고 CAR에 0, 1, 6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패치 루틴입니다. 앞에 5장에서 봤던 거하고 이제 약간 달라졌죠. 여기서 이제 요 명령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본 컴퓨터 명령어가 아니라 제어 명령이기 때문에 패치 때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셈블리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요 루틴이 제어 메모리에 64번지부터 시작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OR64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PC값을 AR로 보내는 거죠. PC값을 AR로 보내는 게 뭐였어요? PC값을 AR로 보내는 것이 PC2 AR이죠. 예. F1에 들어있는 110 코드입니다. PC2 AR이에요. 이걸 수행합니다. 그럼 수행하고 나면은 일단 요 라인은 끝났죠. 그럼 그 다음 라인으로 가야 돼요. 이게 64번지에 있었다 그러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현재 ORG64에서 이게 64번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마이크로 명령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은 65번지 이름이 맞겠죠. 그 다음 건 66번지 이름이 맞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연속되어 있는 명령을 갖다 다른 번지에 퍼뜨릴 필요는 없겠죠. 보통은 이제 연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라인 64번지에 있는 것은 PC2 AR입니다. 그 다음에 65번지에 있는 걸 수행해야 돼요. 그럼 65번지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unconditional. 앞에서 보면은 CD 필드가 U, 즉 빵빵이면은 그럼 무조건 unconditional입니다. 점프해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next란 바로 다음 번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next입니다. 그래서 PC2 AR 한다면은 무조건 다음 번지로 점프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번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번지 뭐죠? 메모리의 값을 갖다가 데이터 레이스로 보내는 거죠. 지금 리드입니다. 메모리 있는 것을 갖다가 데이터 레이스로 보내는 거 리드죠. 예, 리드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PC 값 하나 증가시켜야 되죠. 즉 인크리먼트 PC입니다. 예, 인크리먼트 PC 한 다음에 그 다음 라인을 또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unconditional branch jump next로 갑니다. 그럼 next는 뭐예요? 데이터 레지스터 값을 갖다 AR로 보내는 거죠. 즉 DR to AR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였어요? 매핑이죠. 매핑. 네, 그러니까 맵. 맵을 하도록 요거 서브루틴이에요. 맵을 하도록 점프해 갑니다. 요게 바로 이 제어 메모리에서의 이제 패치 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패치라고 레이블로 붙였습니다.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다이렉트면은 리드를 해야겠죠. 즉 메모리에 지정된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갖다 읽어와야 될 겁니다. 읽어온 다음에 무조건 점프해서 다음 번지로 가죠. 다음까지 가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읽어온 거는 오퍼랜드가 아니고 오퍼랜드를 가리키는 주소라고 그랬죠. 그게 인다이렉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DR 값, 데이터 레이스로 온 값을 갖다가 AR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지금 리드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갖다가 데이터 레이스로 가져왔잖아요. 그 값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메모리에 읽기 위해서 AR 레지스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DR to AR을 수행해가지고 실제 오퍼랜드를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읽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unconditional branch return 하라는 얘기입니다. 리턴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값을 가지고 와서 CR로 보내가지고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될 어딘가에서 인다이렉트를 불렀겠죠. 인다이렉트를 부르기 직전에 그 명령어 다음에 있는 명령어를 마이크로 명령어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요 패치 루틴 요거 이제 함수로 만들어질 겁니다만은 요걸 갖다 우리가 기호로 표시한 게 이렇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코드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64번지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1000000이 이게 64입니다. 이게 64고 수행하는 마이크로 명령이 뭐였어요? PC2 AR이었죠. PC2 AR이니까 PC2 AR은 뭐였죠? PC2 AR은 F1에 110입니다. 그래서 F1 자리에 110이 들어갑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F2나 F3에 해당하는 건 없죠.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CD unconditional이었죠. 그리고 빵빵입니다. 점프죠. 무조건 점프하는 거죠. 예. 무조건 점프하는 거. 코드 빵빵입니다. 어디로?
next로, next가 뭐예요? 64에 65번지죠? 65번지로 점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엔 리드가 있죠? 리드는 뭐였죠? 리드는 F2에 있는 거죠? 네, F2에 있으니까는 이 코드 100을 갖다가 F2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PC는 이거는 F3 그룹에 있는 거죠. 인크리먼트 PC 코드 101입니다. 그래서 101을 F3에 넣어줘요. F1에서 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역시 unconditional branch next 빵빵 빵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번지를 표시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dr2ar은 뭐였죠? dr2ar 요거였죠? F1에 있습니다. 코드는 101이에요. 그래서 F1에 101 적어주게 되죠. 말고 F2, F3에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unconditional branch하고 어디로 가요? 맵으로 가라고 했죠. 아까 맵이 뭐였어요? BR 필드에서 맵은 11이었죠. 그러니까 11을 써줍니다. 그 주소는 여기 이제 주소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요게 바로 제어 명령어의 패치를 수행하는 그러한 제어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몇 비트? 3, 3, 3, 2, 2, 7 가지고 20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제어 메모리에는 그 제어 메모리 주소마다 이렇게 20비트의 제어 코드가 들어있는 것이고, 만약에 패치를 한다 그러면은 제어 메모리 즉 CAR의 주소가 바로 이 값을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64를. 그렇게 되도록 이제 제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네 가지 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네 가지 명령어 add, branch, store, 그리고 이제 exchange 요 네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마이크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명령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d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5장에서 따지게 되면 MRI 명령이죠. 즉 메모리를 가서 접근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명령이 일단은 인다이렉트 주소냐 아니면 다이렉트 주소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add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인다이렉트 다이렉트가 조건이 인다이렉트냐 다이렉트냐. 만약에 인다이렉트가 true다 그러면 call 해가지고 인다이렉트 즉 주소를 간접 주소를 다시 한번 더 읽어와서 오퍼랜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요 인다이렉트를 콜을 해가지고 요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리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리턴하면 어디로 오겠죠? 요거 다음 주소로 오겠죠. 1위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read 즉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add를 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기를 했으면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명령을 패치해 와야겠죠. unconditional jump 해가지고 바로 다음 명령을 패치를 또 해와야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add의 한 명령어의 동작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스토어의 경우에는 역시 MRI 명령이기 때문에 인다이렉트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call 인다이렉트 해가지고 인다이렉트면은 요 서브리틴으로 갔다가 다시 리턴해 오고, 만약에 i가 0이면 즉 false면 그냥 CAR은 CAR 플러스 1 다음 명령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AC2DR accumulate 있는 값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unconditional branch next 해가지고 write 즉 현재 DR에 있는 값을 갖다가 메모리 지정된 주소의 메모리로 write하고 끝나면 역시 unconditional jump 해가지고 패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명령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 명령을 쭉쭉 가져오게 되면은 그럼 그에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겠죠.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인을 봅니다. 브랜치 명령어가 아까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if accumulate 값이 음수이면 그러면 현재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를 가져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먼저 음수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먼저 사인 비트를 보는 거예요. 어큐뮬레이터 값이 사인 비트를 봐가지고 음수인가 아닌가. 음수이면 true겠죠. true면은 점프 오버로 가는 겁니다. 1위로. 만약 양수면은 그냥 다음번 주소로 가서 할 거 없죠. 그냥 점프 해가지고 다음 명령을 갖다 패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점프는 어디로 가요? 당연히 브랜치 명령에 있는 주소, 요 주소. 명령이 브랜치면은 그 브랜치에 있는 요 주소로 가게 되겠죠. 그리로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사인 비트가 1이면 그러면은 이제 그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오퍼랜드가 인다이렉트인지 다이렉트인지 보고, 인다이렉트면은 마찬가지로 인다이렉트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AR to PC, AR 레지스터 값을 갖다가 PC로 옮겨가지고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은 브랜치 명령일 경우에 사인 비트의 값을 봐가지고 사인 비트가 만약에 1이다. 1이면 요리로 점프 오는 것이고 0이면 즉 양수면은 그냥 다음 명령을 가지고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음수이면은 그러면 해당 오퍼랜드 주소를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AR 값을 갖다가 PC 값으로 보내 가지고 실제로 브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패치해 가는 것이죠.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다이렉트를 먼저 불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드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갖다가 어큐뮬레이터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레이스에 있는 값으로 어큐뮬레이터 값을 갖다가 데이터레이스로 일단 보내고, 즉 읽어왔으니까 어큐뮬레이터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데이터레이스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이터레이스에 있는 값을 갖다가 어큐뮬레이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어큐뮬레이터 있는 값은 데이터레이스에 원래 있었던 값이겠죠. 새로 쓴 값이 아니고 그 값을 갖다가 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 데이터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고 끝나면 역시 패치를 하게 됩니다.